아니잖아. 해외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소수민족이거든. 거기에서는. 우리가 소수민족이야. 우리가 길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건 양키들밖에 없어. 죄다 시 양놈들이야. 근데 길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인이 있어. 얼마나 반가워. 됐어? 우리가 소수민족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그냥 다수민족,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야. 보는 것 자체가. 아, 나 한국 사람이랑 좀 보고 한국말 쓰고 싶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근데 가는 데마다 다 다수민족이야. 그럼 어때? 그냥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소수민족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다수민족을 보는 게 스트레스라고. 보는 게.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실험실 환경이 안전하다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치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전한 나라라고. 이네가 간 데가 막 위험한 그런 데가 아니야. 안전한 나라야. 그거랑 상관없어. 치안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조건 다 필요 없어. 다시 한번 보다. 내가 그냥 여기에서는 소수민족이구나 라는 거 그 사실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한국 사람과 만나고 뭐 얘기하고 이럴 것도 없구나. 그냥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마주치는 거는 다수민족밖에 없구나. 이거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내용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왜 스트레스를 받아?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소수민족 입장에서는요.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다수 민족을 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됐어요? 다수민족을 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야. 왜 그게 스트레스인지 내가 방금 예시를 들어줬죠. 이해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아니네. 두 문장 더 남았네요. 자, 두 문장을 마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쓰시고요. 제가 좀 빨리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필기하는 거냐 바로 써버리세요. 알겠죠? 자, 소수 집단 개인들은요, have many encounters, 많은 마주침을 가진답니다. 누구와? Moderate individuals와. 즉, 다수 집단의 개인들과 많이 만날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다수니까요. 자, 여기 콤마하고 each of which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계속적 용법 똑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 which, 얘를 또 바꿔볼게요. and, each of them입니다. 됐어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 여기서 them이 또는 which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encounters예요. encounters. individuals가 아니다. 알았지? individuals라면 who를 썼겠죠. whom을 썼겠죠. whom.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마주침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각각의 개인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각각의 그 마주침이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such responses. 그러한 반응을요. 그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그냥 내가 나가서 그냥 우리 그 미국 사람들 그냥 볼 때마다 그 스트레스 반응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점점 쌓여서 빵 하고 터지는 거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however 나왔어요. 자, 여기서의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닙니다. however 뒤에 minimal 형용사 나왔고 is effects 주어의 maybe 동사 나왔다. 위에 내가 구조 써놨거든. 요거 써인 거 보이죠?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이어서 주어 동사 나와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영향들이 아무리 최소한일지라도 이러한 영향이라는 건 뭡니까? 뭐 이제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나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 미국 사람들 봐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만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최소한일지라도 their frequency 그들의 빈도가 may increase total stress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빈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영향이 최소화라는 거는요 처음에 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전자는 뭐였습니까? 내가 다수민족 만났을 때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수민족을 만났을 때 받는 그 영향력이에요.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effects는 뭐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수민족과 만났을
만났을 때 받는 어떤 영향력.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쓰자면요. 즉 다수 민족과 만났을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최소한일지라도 어쨌든 간 최소한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있긴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빈도가, 그러니까 자주 만난다는 거 있죠? 빈번해지면은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야. 자, 콤마 위치 또 나왔어 얘들아. 계속 적용법. 자, 그리고 그것은 the account for. account for는 설명하다. 자, 설명할 거랍니다. 뭐를? 일부를요. 어떤 일부? the health disadvantage of minority individuals. 그 소수민족 사람들이겠죠. 소수민족 개인들의 건강상의 불이익에 대해 일부를 설명할 거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설명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수민족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건강 그 어떤 뭐 인프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문화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스트레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일부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글은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러고 내용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1월 모의고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 이야기가 단순히 직독직해만으로는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구조화한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소재와 요지 간략하게만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소재는 우세관계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우세관계는 뭘 뜻한다? 쉽게 말하면 쪽수야, 쪽수. 됐어? 인원수야, 인원수. 소수는 다수와의 마주침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건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 간단하죠? 됐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왜 소수가 다수와의 마주침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냥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만 나와 있어, 본문에는.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줬죠? 이해되셨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요지도 나와 있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해.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죠. 그래서 결국엔 뭐야? 건강상의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해 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B와 같은 A를 A와 똑같은 것을 결과하는 원하는
아이고 다 뻗었네. 일어나 봐 얘들아.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지범이랑 지현이가 이걸 못 받았으니까 이번 거 고일 모의고사 작성은 이제 다 받은 것 같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여러분 톡방에다가 이제 숙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보내는 숙제는 없죠. 그게 토요일부터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없어요. 토요일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변형 문제는 그때 다 드렸죠. 제가 화요일 날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적으로요. 지금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컷 설명을 했던 건데요. 그 이제 교과서 도식화를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시킬 건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이 이제 원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PC 카톡 안 되는 사람 있냐? 없어요? 네.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월수금반 친구들도 똑같이 요거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는요 이제 그 교과서 이제 추후에는 모의고사까지 구조 요약과 도식화 이거를 직접 할 겁니다. 준비물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습서 또는 분석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문은 제가 방금 보내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컴퓨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구조화를 하고요. 이건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조화라는 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제가 방금 전에 모의고사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구조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핵심 어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구수 차이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나온 버전이 우세 관계라는 말로 나왔어요. 우세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어휘가 되겠죠. 그리고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다수민족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체로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글에 대한 요약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한글로요. 영작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약문을 쓸 때 너네가 요약문에서 나오는 핵심 어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단어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 요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되 되도록이면 본문에 없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샘플을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2 거를 좀 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원문을 받으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구조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문 1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게 짧죠. 그래서 구조화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고2 거라서 여러분 이게 뭐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실 테니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양식으로 했는가만 잘 보세요. 구조화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구조화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화살표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어휘. 여기에서 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나온 주요 어휘가 여기에서는 공유하다, 영향력을 끼치다 이런 게 이제 주요 어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면은 네이버 이제 사전이 있잖아요. 여기 사전에 들어가서 공유하다를 이제 검색을 해서
여기 아래 보면은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영어 사전 들어가면 여기 뜻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뜻풀이. 이 부분에 이제 단어들이 이게 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are, interchange, 뭐 pool, commonize 이런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별거 없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문을 보자면 저는 영자까지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영자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한글로만 쓰셔도 돼요. 제가 쓴 요약문을 보자면요. 공유경제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는 경제체제로 현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위에 했던 이 구조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요약을 쓴 겁니다. 개인들 간의 자산 서비스를 공유하는 경제체제, 그리고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내용 쓴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본문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표현이 어떤 거냐? 유형 또는 무형. 이 말이 본문에 없어요. 이게 본문에 없어.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단어를 바꿔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바꿔 쓴 거냐면요. 여기서 자산이나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산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이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서 제가 유형 또는 무형이라고 해서 말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써냅니다. 됐어요?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굳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찍독찍해만 해도 풀 수 있거든요. 그거는요. 문제는 찍독찍해로 못 푸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유형 또는 무형의 라는 말로써 tangible, visible, intangible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런 단어를 니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봤는데 내용의 침대에서 나왔다고 쳐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되도록이면 본문에 없는 표현으로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본문의 내용과 일치는 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막상 해보면요. 해보시면 알겠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니네가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직독직해하고 아 내용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아. 우리 교과서 내용이 뭐였냐, 그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그 구조 이야기가 초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가 본문 4번에 나왔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니네가 본문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아주 함축해서 다른 말로 쓰면서 요약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너네가 구조화를 하고 한글로 요약을 하려면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 본문이 뭔 내용인지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요약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본문 내용에 대한 파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에처럼 내가 만들어서 그냥 줘도 돼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저는요 한 1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봤자 니네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 이해도가 오르는 게 아니야. 나의 이해도만 오르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일단 교과서를 가지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지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일요일까지. 원래 토요일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까지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까지 저한테 개인톡 또는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 개인톡 PC카톡으로 보내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메일로 오면은 언제 누가 보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 메일로 보내실 때는 여러분 이름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교과서 4과 이승우 뭐 이런 식으로만 써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설명 다 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다 되셨어요?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러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메일로 만약 보내실 거라면요 저한테 톡으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 메일로 방금 보냈습니다. 그래야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번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요거 설명하고 이러느라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요거 한 질문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필기를 해주면서 구조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은 좀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다 치러 보셔서 뭐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학년별로 따진다면요, 고3, 고1, 고2 순서였어요. 고2가 가장 쉬웠고 고3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고1이 고2보다 더 어려웠어요. 이번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번에 첫 모의고사를 본 거잖아. 이번에 너네가 받은 모의고사 등급이 있겠죠. 그 등급에서 여러분이 0.5등급 정도 더 플러스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번에 뭐 3등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한 2.5등급 정도의 실력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비해서 훨씬 높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고2, 고3 때 되면은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요. 특히 11월이 되게 어려워요. 11월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자, 내용을 볼 건데요.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파바바박 진도를 나가기 조금 힘든 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문장 단위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히나 뭐 모든 지문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까딱하다가 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바로 들어갈게요. 봅시다. 첫 문장 볼게요.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이 selectively라는 단어가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소재예요. 자,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우리는요. 선택적으로. 얘들아, 여기서 선택적으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편향적이라는 뜻이에요. 편향적. 편향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biased라고 하죠. biased. 참고로 말하는데 이 본문에 biased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런 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알겠죠? 선택적이라는 말을 편향적이란 말로 바꾼 거죠. 됐나요?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부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생각하고 또 얘는 C라고 생각하고 얘는 D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냐 이렇게. 그렇지? 그럼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은 그 의견을 주장만 하진 않겠죠. 각자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이 A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각자 주장이 다르다고 쳐봐. 근데 주장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주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니 근거가 필요하잖아. 근거가. 근데 이 근거는 당연히 어떤 근거겠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근거여야 될 거 아니야. 됐잖아. 맞지? 이 근거가 없다면 뭐예요? 그냥 우기는 거지. 우기는 거.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입맛대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기 입맛대로. 됐어? 내가 미리 좀 얘기해 주자면 그럼 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그런 거를 그냥 좋아하니까 내 의견을 사람들이 많이 동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어찌됐든간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대로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이어서 볼게.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여기서 this way or that way가 이런 식 또는 저런 식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인데요. 우리가 원한다면 일들이 즉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내 입맛대로. 됐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됐어요?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틀림없이 선택하고요. 쌓고요. 마련합니다. 뭐를요? 증거를요. 이 증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거야 이거 근거. 됐어요? 이 근거를 우리가 선정해서 쌓아서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support such a viewpoint. viewpoint는 관점이죠.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세운 주장이죠. 내가 내세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증거를 모아야겠죠. 됐어? 그 얘기한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selective perception. 자,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 뭡니까? 편향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편향된 시각.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하고 쏠려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선택적 지각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자, stand out은 눈에 띄다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뭘 기반으로 준다?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 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 좀 쉬운 예시로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트와이스 팬이야. 트와이스가 있어. 자, 레드벨벳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 이 팬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트와이스의 팬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카페를 갔는데 레드벨벳의 뭐 어떤 멤버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뭔가 좀 언성을 높이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뭐 사진을 이렇게 슬쩍 찍어갖고 막 커뮤니티에 올려. 야, 얘네 봐봐, 얘네 사이 안 좋은가 봐. 막 얘네 겁나 싸우고 있어. 나 영상도 찍어서 봐볼래? 막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막 떠도는 거야. 레드벨벳 불화살. 막 이러면서 떠도는 거야. 그러면은 이 트와이스 팬인 나의 목적은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난 레드벨벳이 싫으니까. 난 트와이스 팬이니까. 얘네가 불화설이 생기면은 얘네가 좀 다운될 테고, 그럼 우리 트와이스가 이제 뭔가 좋아질 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에서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진실을 들춰보니까 사실은 얘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막 뭐랄까 뭐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냥 지들끼리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또는 이 트와이스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가 보는 대로 믿고 싶다고. 됐어?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 트와이스 팬인 사람은 선택적 지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선택적 지각이 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냥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냥 내가 봤더니 쟤네 싸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선택적 지각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요? 다음에 한번 본다. However,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우리에게 눈에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may very well be related. 자, 매우 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뭐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목표, 우리 트와이스가 잘 돼야 돼. interest, 관심사, 이건 말할 것도 없죠. expectation, 어떤 기대 또는 예상.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요구,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눈에 띄어 보이는 게 왜 생기는 거냐고. 왜 그게 눈에 띄냐고. 왜? 그러니까 뭔가 레드벨벳 멤버들이 막 이렇게 뭐 약간 언성을 높이면 뭘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뭐 잠깐 트러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연기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야. 근데 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냐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목표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심사라든가 뭐 기대라든가 과거의 경험 등등등등등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인용어구가 나오는데 with a hammer in hand. 자,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인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망치를 들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망치를 들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못처럼 보인다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선택적인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에 알맞는 행동, 그를 뒷받침하는 행동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망치 들고 있는 게 꼭
못을 받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범이가 지각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 망치 들고 가서 얘 뚝배기 깨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못을 받기 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본다는 거야. 됐어? 사람이 선택적 지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만 하게 된다는 거지. 됐어? 이어서 next quote. 자, 이 인용문은 선택적 지각의 phenomenon, 현상을 하이라이트합니다. 강조합니다. If you want, 우리가 원한다면 to use a hammer,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then, 그러면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To look, 보이길 시작할 수 있어.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it is full of nails, 마치 그것이 세상이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나 이제부터 망치 써야지라는 거. 이 망치를 사용한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는 거죠. 즉 선택적 지각을 가진다는 거겠죠. 어떤 선택적 지각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선택적 지각을 가지게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못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못처럼 볼 수 있다. 됐어요? 해머를 사용하길 원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뭔가 저게 눈에 띄어갖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그에 알맞는 행동만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뒷받침하는 행동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러고 내용 끝났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한 지문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방법 제가 다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께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테스트 못 보신 분들 늦게 오시거나 뭐 기타 이유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연이 지난번 것까지로 그분들은 가셔서 테스트 보시고, 페널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그 AT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일반 단어 있죠. 우리 교과서랑 이제 일반 그 정규 단어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페널티를 쓰시면 되겠고, 유의어는 그냥 깜지로 써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스프링노트 같은 데다가 10번씩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뭐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일단 사무실로 가야지. 그러면 들어가서 해놓고 뭐 보내주면 그렇게 알았어. 근데 그 본문 단어로 그러면 그걸 원래 하던 거. 맞아. 은준아 이거 좀 들고 와줄래?